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신축보다 좋은 리모델링의 장점 5가지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도 있지만 그 오래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리모델링 한 사례인데 리모델링 전이고 리모델링 한 후입니다. 보면 건물 외관도 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3개층인데 지금은 하나, 둘, 3, 넷 4개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리모델링은요, 건물의 기능도 높이고요, 또 건물의 미관도 더 이전보다 멋지게 만들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은 건물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리모델링은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했던 사례인데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래된 상가주택이에요. 4층짜리인데 당시에 이것을 7억 좀 넘는 금액에 매입을 했는데 건물의 상태가 안 좋아서 공실이 있었던 건물인데 이것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2층, 3층, 4층은 고시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상가도 새롭게 MD를 구성해서 임대 수익률을 높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무려 12.5%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하고 기타 비용으로 한 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지만 월세는 당시에 한 200만 원 좀 넘게 나오던 게 한 800만 원까지 만들 수가 있었고요. 건물의 가치도 7억 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 해서 한 9억 정도 들어갔는데 12억 3천. 한 이렇게 공사하는데 3,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건물의 가치를 공사비 2억 빼고도 약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사례처럼 리모델링은요,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리모델링의 장점 5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신축보다 적은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의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대대적으로 하게 될 때, 골조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리모델링 하게 될 때도 전체 신축에 대한 공사비 한 50에서 한 70% 정도로 거의 신축에 가까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요,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다. 오타입니다. 공사 기간이 짧다입니다. 자, 어느 정도나 짧을까요? 보통 우리가 중소형 규모의 다세대나 한 4, 5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공사 기간이 짧게는 4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요, 골조만 남겨놓고 리모델링 할 때 공사 기간이 짧게는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로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인허가,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까지 따져보면 더 많이 길어지죠. 그래서 리모델링은요,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게 장점입니다. 공사 기간이 짧은 게 왜 중요할까요? 공사 기간이 만약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요즘같이 세금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변수에 따라서 내 사업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업이 길어지면 대체로 이런 것들은 은행 대출을 지렛대 삼아서 하잖아요. 대출, 그러면 빌려서 하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가야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요, 사업의 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리모델링은 짧은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장점은요, 신축보다 민원이 적다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신축하면서 많은 민원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민원 때문에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또 어떨 때는 사업의 방향이 바뀔 때도 있어요. 굉장히 큰 리스크이죠.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요, 이 신축보다 민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건물을 철거하고 골조를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소음도 크게 생기죠. 또 진동도 생기죠. 또 분진, 먼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큰데 리모델링은요, 이런 신축에 비해서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적은 편입니다. 네, 네 번째는요, 기존 건물 기득권이 그대로 인정된답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한 20년,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20년, 30년 전에 이 건축법은 지금보다 아주 많이 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 완화된 그 건축법 기준을 그대로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폐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전 건물 보면 대지에 건물이 거의 그냥 대지 경계선까지 꽉 채워서 지어진 건물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새로 짓게 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지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 8, 90% 이상으로 건폐율을 차지했다고 하면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서울 같은 데는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짓게 되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주차장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빌라 같은 거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 빌라 이렇게 보면 1층에 전부 다 필로티에서 주차장이 들어가져 있죠. 이렇게 예전에는 주차장법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1층이 다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은요, 기존의 여러 가지 건축법이 완화됐을 때 그런 규정들을 그대로 기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신축에 비해서 공사 규모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답니다. 내가 이제 만약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뭐 3층만 리모델링 한다든가 외관만 따로 리모델링 한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3층 건물을 좀 전에 이와 같이 한 개층 더 중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예산 또 주변의 상황에 맞게 이 신축에 비해서 공사의 규모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이 훨씬 더 좋을 때도 있는데요.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장점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신축보다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신축보다 공기가 짧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민원이 신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입니다. 네 번째는 건물의 기득권 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건축법이 완화됐을 때 그 완화된 법률을 그대로 현재 끌고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축에 비해서 공사 규모를 내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래된 건물을 갖고 계세요? 또 오래된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신가요? 신축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요, 신축을 고려하시기 전에 이 리모델링의 장점도 있으니까 내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보다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 막아놨죠. 그래서 재테크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퇴자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내 생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요, 이 단위TV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나의 은퇴, 노후 준비를 해갈지 그 방향을 계속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